바이러스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비밀 요원과 같아. 스스로는 밥도 못 먹고요. 동료를 만들지도 못하죠. 즉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포가 아니다.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빗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죠. 즉 우리 몸의 세포라는 아주 큰 회사를 몰래 점령하죠. 그 안에서 증식해서 살아갑니다. 바이러스를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자, 이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의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요. 피막 안에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캡시드 안에 숨어 있어요. 캡슐 안에는 이 핵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핵산, 어떤 비밀 요원은 이 캡슐 위에 피막을 입고 있는데 그 피막에 따라서 만능 열쇠, 부착 단백질이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시 본문 보면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캡시드 안에 핵산이 있고 핵산에는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되는데 이런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고 끝났지만 저는 본문에 오른쪽에 문단별 정리 비유에 보면은 부착 단백질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안에 들어간다 라는 이 문단의 앞부분까지 비유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핵산이에요? 아니면 캡슐이에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부착되어 있는 게 그건 거죠? 캡시드인 거겠죠? 그렇죠? 바이러스는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다고 했으니까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피막인 거겠죠? 전체가 바이러스예요? 네, 그쵸. 바이러스 바깥 부분인 거죠? 피막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단 내려가서 볼게요. 자,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피막의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1문단 비유 마지막 줄에 있는 그 내용이죠. 만능 열쇠, 즉 부착 단백질로 달라붙는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나요? 왼쪽 오른쪽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돼요. 지금 이거 여기 요만큼 여기 요만큼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읽고 1문단, 2문단, 3, 4문단 이렇게 읽는다. 1문단 됐어? 선생님 어딘지 알겠어?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리한 거라서. 그리고 이 문단 계속 읽으면요. 자, 이 문단 본문 왼쪽 읽을게요.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하고 바이러스의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돼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다. 자, 오른쪽에 비유 1번 점령 작전은 이렇게 진행돼요. 읽어볼게요. 자, 점령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냐? 자, 1번 접근 및 침투 진행합니다. 접근 및 침투. 자, 먼저 숙주세포에게 다가가서 부착 단백질을 수용체에 딱 맞춰요. 문이 열리면 쏙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숙주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침투합니다. 까지 읽은 거죠? 자, 내부로 침투하고 나면요. 바이러스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서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온답니다. 그게 작전 예시 2번이죠. 회사 안에 들어온 요원은 특수 캡슐을 열고 작전 계획서 핵산을 꺼내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됩니다. 3번이죠. 회사 장악 및 복제. 요원은 회사 모든 기계 효소를 장악해서 핵산을 복제해요. 자, 왼쪽 보면 반면, 그쵸? DNA일 경우는 효소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반면 RNA일 경우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맞는 효소를 합성합니다. 그게 4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4번. 복사된 작전 계획서를 이용해 회사의 재료로 새로운 비밀 요원의 캡슐과 만능 열쇠가 달린 단백질 합성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왼쪽에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자, 합성된 단백질은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서 핵산을 둘러싸고요.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돼서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세포막이 캡시디를 감싸 피막이 되면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비유 5번입니다. 탈출 및 확산이에요. 새로 만드는 캡슐 안에 복사된 작전 기획서를 하나씩 넣고 위장복을 입하여 완벽한 복제품이 된 수많은 비밀 요원들이 회사를 빠져나가 다른 회사를 점령하러 떠난다. 요겁니다. 그래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나와 똑같은 애들 만들어서 보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문단은요. 자, 비밀 요원들의 작전 방식에 대한 거예요. 지속 감염이냐, 그렇죠? 급성 감염이냐, 이런 거거든요. 급성 감염에 대한 거, 지속 감염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도 밑에 단기 총력전이냐, 장기 잠입 작전이냐, 휴먼 요원 작전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비유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읽어보죠. 자, 급성 감염, 다른 말로 단기 총력전으로 했습니다. 비밀 요원들이 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마구 돌려서 최대한 빨리 복제하고 최대한 빨리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른 회사로 쳐들어갑니다. 난리 쳐버리면은 당연히 우리 몸의 보안 체계, 방어 체계가 발동해서 요원들을 소탕하죠.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것들이 이러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장기 침입 작전 볼게요. 비밀 요원들이 회사에 몰래 들어가서 한 번에 망가뜨리지 않고 오래 머물러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활동하죠. 이 잠입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 장기 침입의 여러 종류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휴먼 요원 작전이 있어요. 휴먼 요원 작전은 회사에 들어간 뒤에 이 프로바이러스를 중간중간에 끼워 놓고 그냥 잠을 잡니다. 아무 일도 없다가 회사, 즉 우리 세포가 약해지면 그 요원이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수두바이러스가 대상포진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두바이러스라는 게 몸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갑자기 뭐에 걸리는 거야?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 이게 바로 휴먼 요원 작전입니다. 또 어떤 장기 침입이 있냐면 꾸준한 생산이 있어요. 자, 요원이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요원들을,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몸 안에서 활동한 요원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해요. 이게 바로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엔 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몸이 면역력이 약해졌다면은 이게 티가 나는 거고요. 또 여러분에게 이미 바이러스가 있잖아. 그럼 말을 하면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 세 번째, 장기 계획 작전은 마찬가지 오랜 시간 걸쳐 천천히 조금씩 동료를 늘려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이러스가 늘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지연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특정 질병인지에 대한 예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추를 할 뿐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충 비밀요원 작전 같은 거군 이라고 빗대서 제가 좀 쉬우려나? 라고 빗대어 봤습니다. 이해가 좀 쉽나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이제 다시 들어와서 해볼까요, 여러분? 자, 본문 보실 때는요.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림 넣어놨는데 여러분 거에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 거에는 그림이 없는데 그림 있죠? 아니요. 그냥 있어. 12페이지. 이제 이거. 이거를 보면은 아까 여기 있던 이 문단에 있는 뭐 달라붙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요 부분일 거예요. 요거. 그래서 12페이지랑 요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려드리긴 할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바이러스는 항상 요런 것들을 달고 있고요. 이게 요런 식으로 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함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가죠? 이거 함입이라고 해요.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처음엔 3개였다가
졸라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한 애들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전부 다 세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이러스. 네. 이렇게 바이러스가 3개다. 귀찮네. 너무 귀엽게 그렸네. 이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하나였는데 세포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였다가 여러 개 만들었다가 이거를 여러 개 만들었다가 결국 바이러스를 3개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그래요. 됐죠?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였다가 숙주세포에 들어갔더니 하나의 바이러스가 몇 개가 돼서 나왔어요? 3개가 돼서 나왔어요. 그 얘기까지. 그럼 어떻게 3개가 돼서 나왔는데를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1페이지. 자, 빨간 펜 들고 따라오시죠. 자,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생명체와 달리 비교하고 있죠. 세모, 달리 세모 비교의 방법입니다. 밑줄,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장, 성장활동, 즉 생명체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무엇에 기생하게 되고요? 숙주세포에 기생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증식함으로써 살아갑니다. 왜요?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기생합니다.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요.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는데요.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질문을 하면은 뭘 찾으면 된다고요? 네,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문자답의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네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마 요렇게 생긴, 앞에 볼까요? 이렇게 다리처럼 되어 있는 요 겉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막이라고 하나 봐요. 피막 그거 동그라미 그거 선 아니에요? 동그라미 저게 뭐라고? 이렇게 가려지는 게 부착단백질. 그렇겠죠? 이게 피막이고 이게 부착 단백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피막 바깥에는 부착 단백질이 박혀 있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 이게 캡시드라는 단백질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바이러스일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핵산이에요, 핵산. 핵산. 이게 핵산이고 DNA나 RNA를 구성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공주들은 그림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뭐라고 하면 되고, 부착 단백질. 그리고 요 진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진하게. 요거를 피막. 그 안에 있는 애가 캡시드란 단백질. 이게 캡시드일 것 같습니다. 캡시드라는 얘도 단백질. 그리고 그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고요.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다.
이 안에 있는 게 DNA나 RNA로 구성된 네, 핵산입니다. 이게 바로 핵산. 이 지렁이 같은 게 핵산이에요. 핵산은 DNA거나 or RNA거나 DNA면서 RNA일 수는 없다 라는 얘기죠. 뒤에서 자꾸 싫은 게. 아 진짜 아니 얘가 뭐 했는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별일을. 너 어차피 이거 안 먹잖아. 그거 왜 이렇게 취해? 밀크추 아닌 거 같아. 먹은 거 아니야? 밀크추. 다 시끄러워요. 밀크추 있어 내가 먹어. 하실세? 그랬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가 생장 활동을 하냐? 이게 큰 애가 뭐라 그랬어 이게? 단백질. 아, 그래서 네, 이게 숙주세포라 그랬죠? 얘가 숙주세포라고 합니다. 이거는 써 있어요 거기 문제에. 그죠? 자, 숙주세포에 어떻게 붙냐면요. 이 부착 단백질로 붙는 거예요. 이 빨판 같은 거야. 빨판 같은 게 이렇게 있다가 가다가 붙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붙어가지고 숙주세 얘다 이 새끼다 하고 딱 붙은 다음에 얘 붙으면은 숙주세포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도 사라지고 얘도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서 피막도 녹고 얘도 녹고 하면서 뭐만 남냐면 이 안에 있는 얘만 덩그러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산만 들어오게 됩니다. 핵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DNA거나 RNA거나 라는 거죠. 그것만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애가 있어.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부착 단백질 하나가 숙주세포 만나가지고 얘 함입해가지고 누구만 남는다? 핵산만 들어오게 된다. 까지. 자, 그거 읽어볼까요? 이 문단. 자, 감염 여부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대요. 바이러스는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의 피막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자,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를 침투하고요. 바이러스의 핵산이 그쵸? 캡시드로부터 분리돼가지고 숙주세포 내부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꼬물꼬물꼬물거리게 생긴 애가 빠져나오는 거죠.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 동그라미 칠까요? 자, 누구를 이용해서 복제되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림에 있는 B에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네, 효소가 작용한다. 자, 얘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작용하는 거죠. 그쵸? 하나가 여러 개로 복제되는 데는 효소가 작용을 하더라. 핵산이 DNA일 경우는 쪼개기 했습니다. 자, DNA일 경우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활용하고요. 반면 RNA일 경우는 숙주세포 지 효소를 사용합니다. 반대 아니에요? RNA는. 써 있잖아. 반면 R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한다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핵산이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RNA일 경우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 맞는 효소를 합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쵸 여기까지. 자, 또한 핵산은 이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이 mRNA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mRNA만 가지고 겁나 어려운 지문이 또 있습니다.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이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분은 캡시드가 되어서 복제된 핵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바이러스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캡시드가 되다. 공주들
자, 여기서 요로 갈 때 갑자기 없던 요게 생겼죠? 얘의 이름이 뭐였어? 얘. 그쵸? 헥산이었죠? 그게 요거 거죠. 캡시드잖아. 캡시드. 노란색. 이 캡시드인 거잖아. 그죠? 캡시드가 된 거죠. 누가요? mRNA가요. 헥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된다.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된다라고 했죠? 얘가 캡시드잖아요. 육각형. 얘가 캡시드잖아요. 그래서 얘가 mRNA가 캡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mRNA가 캡시드가 되는 거죠. 또한 헥산은 mRNA란 전달 물질을 통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요.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분은 캡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헥산이 mRNA를 합성하는데 합성해서 캡시드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예요. mRNA 플러스 헥산 하면은 캡시드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부착 단백질이 됩니다. 일부는 캡시드, 일부는 부착 단백질이 돼요. 자, 얘 이름 뭐예요? 이거 이름 뭐예요? 헥산이죠? 헥산에 뭐가 달라붙어요? mRNA가 달라붙는 거야. mRNA가 헥산에 달라붙으면은 캡시드와 부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캡시드가 만들어지고 일부분은 부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 형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단 끝입니다. 그 후 단백질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자, 숙주세포에 부착되어 바이러스의 부착 단백질이 될 준비를 합니다. 다시 합성된 단백질 일부는 캡시드가 되어 복제된 헥산을 둘러싸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부착 단백질을 준비를 하고 그 후 오른쪽 화살표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거. 최종적으로 빠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피막의 일부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피막의 일부는? 피막은 누구의 일부예요? 헥산 당연히 헥산이죠. 응. 당연히 헥산이고. 또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된다 했잖아, 얘들아. 숙주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라고 했잖아. 이거 이해됐어? 아무도 이해 안 하고 있지? 이해됐다 끄덕이는 채연이가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뭘로 구성돼 있냐면 피막에 있고 부착 단백질이 있는데 PTSD요. 혹시야 그만 좀 먹어. 이거 좀 먹어도 돼.
복제됩니다. 핵산이 복제됐죠? 복제된 핵산이 있어요. 요 그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복제된 핵산에 뭐가 결합이 되냐면 M, R, N, A가 결합을 해요. 그쵸? mRNA가 결합을 하면 그 결과 두 개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캡시드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부착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캡시드는 요거예요. 요 네모난 거 캡. 이게 말 그대로 캡. 그래서 캡시드는 캡이에요. 캡을 만들어내요. 만들었죠? 부착 단백질은 그쵸? 근데 얘는 요것만 있고 어디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부착이 될 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팔만 떠다니는 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붙냐면은 제일 만만한 숙주세포에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숙주세포는 무슨 죄지? 그쵸? 이거 붙어 있어. 그 다음에 막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얘를 헐어버려. 숙주세포가 흐물흐물 돼가지고 얘가 흐물텅 돼서 이거를 감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물흐물한데 요게 이게 숙주세포가 원래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숙주세포의 그 파란색 내벽에 얘가 붙어 있다가 그쵸? 이렇게 있다가 숙주세포에 있다가 얘를 감싸고 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얘를 감싸 이 피막이라는 애는 무슨 색깔이어야 돼? 파란 색깔인 거야. 왜? 숙주세포에 있는 애를 감싸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인 거야. 파란색.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숙주세포 살아남았겠어요? 뒤졌겠어요? 뒤졌겠죠? 얘 이미 이게 함입됐죠? 흐물텅하게 얘한테 다 내줬죠? 뒤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이러스에서 한번 숙주세포한테 먹히면은 숙주세포는 모든 걸 다 내주고 남은 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피막은 결국 숙주세포 거네요. 네. 이 피막은 원래 숙주세포. 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새로 만들어낸 거죠? 아싸. 그쵸? 어디서? 여기서. 안쪽에서 mRNA랑 결합해서 만들어낸 부착 단백질인 거죠. mRNA랑 결합해서 만들어낸 부착 단백질인 거죠. 그리고 캡시드도 mRNA랑 핵산이랑 결합해서 만들어낸 핵산인 거죠. 캡시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캡시드 만들어냈고요. 캡시드. 그리고 핵산. 이 복사낸 거죠. 핵산을 복사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핵산은 누구 덕분에 복사할 수 있다? 효소가 있어야 복사를 하는데 효소는 두 종류야. DNA일 때랑 RNA일 때랑 달라. DNA일 때는 어떤 효소?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 RNA일 때는 만들어낸 효소. 그쵸? 그렇게 써있어요. 본문에 그대로 써있습니다. 다시 봐봐. DNA일 경우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써. RNA일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있는 거를 그쵸? 맞게 새롭게 만들어내. 그쵸? 이거는 그대로 써.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내. 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효소가 있어야지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어.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RNA랑 결합해가지고 캡시드랑 부착 단백질 만들어내. 이 부착 단백질 팔만 둥둥 떠다닐 수 없으니까 여기에 그쵸? 숙주세포에 부착해. 그 다음에 숙주세포 헐어서 내가 가져야지 한 다음에 세 개가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바이러스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숙주세포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렇게 숙주세포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문단 내용이에요. 했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 그 얘기 끝. 자, 그렇게 마지막 배출된다 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림에다가 공주들 맨 밑에 그림
피막에다가 뭐 쓰시면 된다고요? 요거. 이 피막은 숙주세포의 것이다. 숙주세포의 것이다. 이거 무조건 나와. 이 피막은 숙주세포의 것이다. 이 피막은 숙주세포의 것이다. 라는 걸 꼭 써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문단. 어려운 내용이죠? 그거. 그리고 3문단, 4문단은 오히려 쉽습니다. 3, 4문단은 내용 파악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은 2문단은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쌤들이. 근데 3, 4문단은 쉽잖아. 그래서 쌤들이 오히려 헷갈리게 된다? 어떻게 헷갈리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3문단 읽어볼까요? 자, 우리 몸은 위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속감염, 내 몸. 자, 위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급성감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급성감염, 내 몸.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지속감염이래. 이렇지 않은 급속감염도 있대요. 이거는 지속감염. 자, 어쨌든, 자, 급성감염은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나는 건데요. 자,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이고요. 또 다른 숙주세포에 증식하면서 질병을 일으킨대요. 얘 죽이고 다른 놈 가서 또 죽이고 다른 놈 또 죽이고, 그죠? 죽이고 시리얼 킬러네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반면 세모 지속감염은요. 못 쳤죠? 급성감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체내에 잔류한다. 잔류가 무슨 뜻이에요? 네, 머무른다 뜻이죠? 머무르다. 지속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체내의 방어체계를 회피하면서 뭐 한다고요? 생존한다는 거죠. 자, 위에와의 차이점이 있네요. 아, 이렇게 급성감염, 지속감염은요. 지속감염은 오랫동안 살아남아. 방어체계가 발동해 안 해? 안 해. 근데 급성감염은 뭐가 발동해? 방어체계가 발동해가지고 어라? 바이러스 이거 죽여야겠네? 바로 죽이는 거야.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거. 아파. 바로 발동해. 방어체계가 바로 죽여. 이런 거죠. 그런 내용. 자, 지속 감염은 바이러스의 발현 양상에 따라 간복 감염과 만성 감염, 지연 감염으로 나뉜다. 네, 보라색 볼펜 있으면 보라색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분류 쓰고 있네요. 지속 감염은 잠복, 만성, 지연 세 가지로 또 쪼개기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잠복은요, 두 번째 만성은요, 세 번째 지연은요, 각각 특징 잡으시면 되죠. 자, 셋 다 공통점은 지속 감염이라는 거야. 빠른 거 아니야. 급속 아니야. 지속이야. 자, 잠복 감염은 초기 감염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한동안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화. 특정 조건 밑줄, 재활성화 밑줄. 이때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게 발현. 자,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띠지 않고 잠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의 바이러스를 무슨 바이러스라고 한대요? 네,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답니다. 잠복하고 있는 상태의 바이러스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대요. 네, 프로네요, 진짜. 티내지 않고 조용히 잠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바이러스. 두 번째, 만성 감염은요. 감염성 바이러스가 숙주로부터 계속 배출. 밑줄, 계속 배출. 항상 검출, 항상. 자, 만성의 키워드는 계속, 항상. 이런 거.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밑줄.
때로는 뒤늦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현되거나 안 되거나 뭐야 나 안 되나 봐. 난 발현 안 되나 봐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후에 갑자기 B형 감염으로 죽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 최근에 보건소에서 그거 감염했는데 A형 감염 없음. 그리고 항체도 없음. B형도 없음. 항체도 없음. 이거거든요. 근데 감염된 적이 없다. 감염군이 없다는 건 좋은 거지. 남한테 퍼뜨리지도 않고 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근데 항체가 없다는 건 반대로 걸렸을 때 대항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사를 맞으면 돼요. 근데 A형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대요. 굳이 우리가 마약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그 주사 같은 걸 잘못 맞지 않는 한 거의 걸릴 일이 없대. 근데 B형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물을 잘못 마시면은 쉽게 걸린대요.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검사해보시고 혹시 B형이 없다 하시면은 꼭 그거 항체 맞도록 하세요.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맞은 줄 알았는데 없나 봐요. 1년 평생에 딱 2번 주사 맞으면 된대요. 그래서 세 번째, 지연 감염은 초기 감염 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장기간에 걸쳐 감염성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밑줄 반드시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걸려서 우리가 괜찮나 봐, 멀쩡한가 봐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는다 라는 게 이제 지연 감염. 감염은 감염인데 이게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나고 증상이 지연된다, 늦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지연된다는 건.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된다.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면 수두 바이러스가 그렇죠. 대상포진으로 나타내는 거 잠복 감염. B형 감염 계속 배출되는 거 있죠. 에이즈 같은 거겠죠. 만성 감염. 사실 코로나도 여러분 만성 감염 아닌가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다 똑같이 아프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코로나가 지나가기도 하죠. 무증상인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녔겠죠? 그죠? 그런 것들. 코로나도 사실 만성 감염이지 않나 싶어요. 지연 감염. 뭐가 있을까요? 지연 감염. 암인가? 지연 감염이? 뭔지 모르겠네. 지연 감염. 어쨌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런 거는 이제 보기 문제 보시면 있을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제가 다이어 정리해놨습니다. 기생하다. 네, 비유. 기생충은 기생할 살아간다. 네, 부모님에게 얹혀 살아간다. 기생한다. 침투하다. 액체가 스며들어 배어든다. 라는 건데요. 네, 비유. 경계망을 뚫고 깊이 들어간다. 침투한다. 혹은 사상이나 세력, 질병 등이 파고든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유의어, 증식하다, 늘어서 많아지다, 번식하다, 늘어나다, 증가하다라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구성하다는 이루어지다, 짜이다 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분리되다는 나뉘다, 갈라지다, 배출되다는 방출되다, 나오다, 잔류하다는 남다, 머무르다, 회피하다는 피하다, 기피하다, 발현되다는 나타나다, 드러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1문단은요. 바이러스 개념을 세포가 아니면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한 존재를 규정하고 있고요. 피막의 유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고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를 피막, 부착 단백질, 캡시드, 핵산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석이죠. 분류와 분석을 쓰고 있습니다. 2문단, 과정에 따라서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접촉, 침투, 분리, 복제, 합성, 배출. 시간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과정의 순서로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인과라고 적혀 있죠. 보라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인과. 대조도 있죠. 대조. RNA랑 DNA의 경우를 대조. 여기는요. 제가 글의 구성 방법 있죠. 글의 형성 방법.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3문단은 급성 감염과 지속 감염으로 대조하고 있고요. 분류했죠, 분류. 네, 발현 양상, 지속 감염을 잠복, 만성, 지연으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정의하면서
분류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요. 이거 글의 표현 방식? 그쵸? 글의 전개 방식. 예를 들면은 이 글은 가글은 뭐 핵심 개념을 분류 방식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다. 가글은 뭐 어려운 개념을 쉬운 개념에 빗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을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내신에서 짜증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 조금 대비하고자 제가 넣어둔 문제고요. 설명이고요. 넘어가시면 네, 제가 아까 전에 저희랑 같이 봤던 비밀 요원에 대한 비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다이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이어 문제와 유의어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문제들 내용 파악 문제 7번 있고요. 7번까지 일단 풀어보시죠. 7번까지. 감염성을 띄지 않고 띄다. 일어난다. 일어나다. 몇 번까지 있으라고요? 7번이요?
네, 갔다 오세요. 초딩도 아니고 진짜예요. 아, 빨리 가. 아, 진짜. 쌤이 성추행해요. 다시 앉아. 장난치지 말고. 7번 답 1번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캡시드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부착 단백질이 결합하는 거겠죠? 6번 답은 3번이겠죠? 네. 프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일 거고요. 1번에는 급성 감염이 아니라 무슨 감염이지? 잠복 가면? 지속 감염 중에서 네, 잠복 감염이죠. 네, 잘했습니다. 5번은요? 2번이죠? 네, 모두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5번은 2번. DNA 혹은 RNA. 자, 4번은요? 배출된다, 방출된다, 그죠? 구성된다? 네, 구성된다, 형성된다. 2번. 왜 안 돼요? 어? 구성된 그 형성된다는 잠깐만. DNA와 RNA 중 하나로 구성된다. DNA 하나로 제작된다, 시작된다, 형성된다, 포함된다, 이루어진다네요. 4번이겠네요. 4번. 네. 4번. 1번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1번 다 몇 번 하셨어요? 감염성 성질을 갖다. 성질을 갖는다로 보셔야겠죠? 어떤 성질을 갖는다 로 보시면 답은 5번으로 보셔야겠죠? 어떤 성격을 갖는다. 2번은요? 2번은 일어난다, 발생한다죠? 지속감염이 발생한다. 그래서 네, 3번 하셔야겠죠? 2번의 답은 3번. 됐죠? 넘어가서 네, 마찬가지로 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네, 본문의 내용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또 보고 또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뒤에 넘어가서 문단별 정리 빈칸 한번 넣어보시죠. 뒤에 문단별 정리 빈칸 한번 채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0 11, 12, 13 부착 단백질이랑 캡시드 그냥 둘 다 똑같은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은 똑같은 단백질이냐면 다르겠죠? 얘는 부착 단백질과 캡시드 단백질의 종류지만 캡시드는 다른 단백질이지. 그럼 처음에 맨 위에 있는 애는 다른데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팔이랑. 이거는 8이랑 이거는? 그럴 수 있죠. RNA랑 이거의 분선이니까. 그쵸? 이것도 보라색이고 이것도 보라색이고 이 얘기인 거죠? 그쵸.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다 했어? 다시 개인 문제 푸세요. 풀 거 아니에요. 쌤 저번에 주신 프린트 그거 뒤에 다 줬었어요? 됐어요. 다 풀면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다 드릴게요. 쌤, 네네 지금 풀었을 것 같긴 응? 다 풀었을 것 같아. 단체 보내시면. 다 풀어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제가 확인하고 다 드릴 보내드립니다. 개인으로요? 아. 쌤, 네. 잠복 가면은 항상 체내에서 검출이 돼요? 전복 가면? 잠복 가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잠복 감염은 조용히 지내는 거니까. 안성 방향만 맨날 응. 맞아요. 화장실 갔다 왔대요. 초딩. 쓰레기 짱나 진짜 갈대버리다. 아니 그냥 여기다 넣어. 안 먹어. 야 내일 치마 입나? 몰라 갑자기 입고 싶어. 치마 찾았잖아. 야, 딴 소리 하지 마.
네, 갔다 오세요. 거의 뭐 거의 화장실 가는 게 돌림 노래처럼. 저 화장실 안 간 사람 누구 했어? 아, 다음 타자 가려고 지금 나 쳐다본 거였어? 슈퍼 방광. 춥다는 거죠? 왠지 알아? 프라이. 썰렁해져서 더 추울 거야. 통으로 바꾸는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쓰레기 오진다. 우리가 먹은 거. 우리가 먹은 것만 해도 25개 될걸. 그냥 이거를 다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 거의 외워두면 좋죠. 머릿속에 거의 내용이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있을수록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 본문을 주긴 해. 근데 본문을 주지만 본문을 주는 걸 이렇게 보고 막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공주 머릿속에 이거 가령 뭐야 잘못 가면은 오랫동안 있다가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서 바로 본문 안 보고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때에 이제 본문을 보는 게 그 정도까지만 해도 내가 작년 시험지 올라오잖아. 그 작년 시험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 양이 많고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합니다. 몇 개 정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애들 되게 시간이 촉박했다고 했던 것 같아. 제가 저한테 파일이 있으면은 다운받아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건 재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는 독서 만들었고요. 재작년에는 고전이랑 우리 문학이랑 한 거 있잖아요. 우리 1학기 때 문학하고 2학기 때 독서잖아요. 근데 재작년에는 문학반, 독서반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독서만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답지 시간 보낸 시간 되죠. 나한테 그거 찍어서 보내. 너는 무조건 나한테 찍어서 보낸 다음에 보낼 거야. 왜냐면 너는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은 안 보낼래니까. 나한테 보내고 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 일단 효소. 제가 풀었는데 그러니까 답지를 못 받는 거.
풀었다고 말만 하고 저한테 안 보내줄 애라서. 어떤 거랑? 푼 거를 안 보내줄 애라. 아니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풀어서 제가 득될게 있는 거. 아니 그게 푼 거를 보내라고 하는 거는 너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너는 네가 푼 걸 나한테 안 보낼 애라서 무조건 나한테 보내고 나서. 전 제가 제일 많이 보내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기 중에 그렇게. 그 중에서는 다 넣었죠? 자, 1번. 자, 생명체와 달리 뭐가 아니어서? 네, 세포가 아니어서 스스로 생장 불가능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하면서 증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리가 세 마리로 증식하는 거죠. 자,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를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피막 바깥에 부착 단백질이 있고요.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는 단백질 종류가 있고요. 캡시드 안에는 핵산, DNA나 RNA 중 하나로만 구성된 바이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감염의 과정을 이제 이 문단에 들어갑니다. 자, 부착해요. 바이러스의 효소. 그죠? 바이러스의 효소가예요. 효소 아니죠? 3번이니까 부착 단백질이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죠. 숙주세포의 수용체라는 거는 우리 뒤에 문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뒤에 그림 보세요. 몇 페이지죠? 10 몇 페이지 있잖아요. 숙주세포의 수용체. 12페이지에 보시면 숙주세포의 수용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여? 그게 수용체입니다. 이 수용체와 부착 단백질이 결합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침투 및 탈각,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요.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복제하게 되죠. DNA 바이러스의 효소를 있는 그대로 RNA는 효소를 이용해 자신에게 맞는 뭐를 먼저 합성한 후에 효소를 먼저 합성한 후에 이용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죠. 합성, 핵산이 무엇을 통해? mRNA를 통해 캡시드와 부착 단백질을 각각 합성하게 되죠. 복제된 핵산을 캡시드가 둘러싸게 되고요. 부착 단백질이 박힌 숙주세포막이 이것을 감싸서 피막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바이러스가 되죠. 그러면서 세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껍데기까지 빠져나오게 되죠. 자, 급성감염과 저속감염, 지속감염으로 나누는데요. 급속감염은 짧은 시간에 발생돼서 증식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아예 죽이고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방어체계 10번의 방어체계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제거됩니다. 반면 지속감염은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바이러스가 체내에 잔류하면서요,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그래서 방어체계를 회피하면서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잠복과 만성과 지연으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잠복이겠죠? 11번의 잠복. 잠복이라는 것은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재활성.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했죠? 프로바이러스. 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예 다른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수두와 대상포진이라고 얘기했죠. 자, 13번은 만성감염입니다. 만성. 계속 배출돼서 항상 검출되고 전파됩니다. 사람 따라 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안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발현되기도 하고요.
지연 감염, 초기 감염 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증가해서 결국에는 뭐 병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넘어가서 자, 바이러스 어떤 녀석일까 됐고요. 어휘 확인 문제 14번부터 불러보시죠. 1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중에 기억. 15번에 니은, 16번에 리을 잘했습니다. 자, 표현 방법 똑같은 얘기 정의와 분류, 과정, 분석, 대조와 분류, 4번에 분류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갈게요. 확인 문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몇 번? 네, 5번 잘했습니다. 2번 어릴 때 수두를 알았다 라고 했죠? 비슷한 예시인데 조금 다르죠? 다음 몇 번?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죠? 보민이 몇 번이죠? 왜? 이게 6% 된다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럼 푸세요. 지금 시간 드릴게요. 2번과 3번 푸시죠. 박테리오파지라는 이 지문이 있는데요. 이거 나왔던 기출이 고1이랑 고3이었던 것 같아요. 2번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둘 다. 고1 지문도 어렵고 고3 지문도 어렵고. mRNA 지문은 작년에 지금 고3이 여러분이랑 똑같이 지금 시기일 때 나왔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mRNA 나왔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 지문은. 올해 사실 여러분 이거 살짝 보고 mRNA인가? 또 나왔다고 이거를?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어려서 쌤들이 항상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mRNA 마스터. 저는 이제 그거 그림 하도 많이 그려서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이거 오늘 2시간 잤나? 네? 왜? 쌤 혹시 기계 인간이에요? 저 원래 시험 기간에 좀 잠 못 자네요. 쌤 원래 그런 거. 짱구는 저희가 몰라요, 시험 나는. 그 짱구 아빠 같아요. 원래 그런 거죠. 여러분의 성적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쌤 근데 학교 다니시면은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찍 가느라고. 몇 시에 주무세요? 5시? 4시? 4시쯤에 잔 것 같습니다. 4시. 쌤 피부 안 좋아지세요? 아니 쌤이 늦게 자니까 그렇게 냉방병이 안 낫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래서 어제 링거 3번 맞았어. 그래서 지난주에. 팔에 구멍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혈관 지금 터져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발등에 맞으세요? 그래서 여기 링거 맞았는데 혈관이 막혔다고 혈관이 뚫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혈관 뚫는 야랄 떨다가 갑자기 못 뚫겠다고 여기다 맞으래. 오른팔 없냐고 나. 내가 무슨 오른팔 잘렸냐고. 그래서 오른팔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팔에 맞았어. 그 의사 병원 옮겼습니다. 짜증나. 일단 3번은 여러분 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3번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은 5번 잘하셨고 2번은요. 네, 여러분 2번이냐 5번이냐를 고민하셨겠죠. 자, 요거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2번은. 자, 2번의 답은 아까 뭐라고 했어? 2번 맞아요? 2번이요. 왜 2번이냐면요. 자, 왜 2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번이냐 5번이냐를 고민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은 고민이었다. 일단 1번은 왜 아니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까지 다 맞죠. 근데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보죠. 얘는. 근데 급성이 아닙니다. 그죠? 급성이 아니에요. 급성 감염 X. 3번. 계속 배출되는 거는 무슨 감염? 만성 감염이죠. 근데 수두는 잠복 감염이죠. 그래서 키워드상 애초에 틀렸습니다. 그죠? 처음엔 감염이 없다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는 지연 감염이죠. 근데 수두는 잠복 감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키워드상 안 됩니다. 3번, 4번 안 되고요. 5번이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죠. 얘가 살아남았던 거는 얘가 바이러스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 본문에 자, 본문에 3문단의 밑에서 3번째 줄 보시겠어요? 3문단의 밑에 3번째 줄 넘겨보시겠어요? 자, 밑에서 3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체내의 방어 체계를 계속해서 회피하며 생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체내의 방어 체계를 회피하며 생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인즉슨 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방어 체계가 인지를 한 겁니다. 얘를. 인지를 해서 얘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짜증나죠. 여러분 내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학교 내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학교 내신 독서 풀면은 저는 계속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이 저보다 더 잘 풀어오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잘 풀었네? 이러고 저는 난 더 많이 틀리는데? 이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 5번이 아닌 이유는 네,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회피하면 생존했다는 말에서는 이미 인식은 됐다. 그쵸? 그래서 얘가 인식당했고 그걸 피하면서 살아남았을 뿐. 이해되셔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게 조금 부족해서 5번을 고르긴 조금 힘들었겠다. 그래서 네, 1, 2, 3번이 맞다까지만 고르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캡시드가 들어가지 않는다. 4번도 맞는 말이고, 그쵸? 4번까지 맞는 말이니까 5번이 답이겠거니 라고 그냥 속어법으로 푸셨어도 괜찮습니다.
4번까지만. 캡시드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세균밖에 남겨둔다. 까지가 맞는 말이라서 4번까지 맞겠지? 그럼 5번이겠지?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됐고요. 자, 뒤에 있는 거 OX고요. 그 뒤에는 11페이지에 28, 33이라고 쓰여 있는 거 있죠? 그 33, 34, 35, 36 요거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학교에서 풀었을 겁니다만 한 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넣어놨어요. 또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32, 33, 34, 35 있죠? 요건 이제 변형 문제입니다. 변형 문제 제가 가진 유일한 문제고요. 그 뒤에 21, 22, 23, 24, 25라고 돼 있죠. 15, 16페이지에 그건 이제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건 제가 만든 문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몇 년도가 꽤 지나서 문제가 많지 않아요. 2018년도 그렇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구매를 할 수 있죠. 구매해서 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깜짝아. 죄송해요.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만 이제 다양한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문들이 이전에 여러분 이전 연도에 다루지 않았던 지문들만 다루고 있어요. 이전 연도에는 고3 지문을 다뤘거든요. 고2 지문을만 다루는 건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게 문제지만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항상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만 한다는 게 조금 단점인데 전에는 교과서가 어렵게 나오고 모의고사는 쉽게 냈거든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만 하니까 모의고사 되게 꼼꼼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모의고사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빈칸 테스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것들 지문을 안 주고 그냥 빈칸을 뚫어서 냈을 때 여러분이 빈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그러면은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낚는 문제를 낚이지 않고 풀 수 있고 인과 과정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뭘 만나는지 뭐 때문에 복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 나온 거 4개 지문 나갔나요? 4개 지문? 첫 번째 뭐 나갔죠? 이거 회오리? 테오리야? 테오리야? 그 플라톤. 플라톤 그죠? 플라톤 나갔죠? 두 번째는? 경제 지문. 경제 지문? 두 번째가 약이. 약.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 영재. 예술 우리 아직 안 나갔나요? 예술이 두 마리야. 예술 테오리인가요? 그리고 이거 나간 거죠. 4개 나간 거죠. 그래서 4개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4개에 대한 것들을 제가 빈칸 뚫어가지고 낼 거고요. 노동법도 나갔네요. 노동까지 나갔죠? 그거가 경제라고. 이걸 경제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회.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개 나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볼 거고요. 토요일 날 공부를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문제 드릴 거고요. 시험이 3주밖에 안 남아서 있는 문제를 그냥 다 때려서 드릴게요. 그럼 다 때려 드리면은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풀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식의 오답이 나오는지 좀 확인하려고 그런 거야. 그럼 채점하고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은 그냥 내가 답을 너가 찍어서 보내면은 바로 답을 보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